안녕하세요. 미소한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70살 서금순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할머니, 할머니 하며 집안을 뛰어다니던 5명의 손주들. 방학 때마다 전쟁터가 되던 집. 그때는 언제 끝날까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막상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해졌다고 하시네요. 대학생, 직장인이 된 손주들은 이제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고 예전에 아이들이 뛰놀던 방엔 먼지만 쌓여갑니다. 하지만 서금순 할머니는 이 정막 속에서 뜻밖의 선물을 발견하셨대요. 인생의 가을이 주는 특별한 아름다움을 말이죠. 과연 할머니는 텅 빈 집에서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 된 서금순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희 집이 너무 조용해요. 거실에 앉아 있으면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전쟁터나 다름없었거든요. 제가 손주를 5이나 봤어요. 큰아들 네 둘, 작은아들 네2, 딸 네1.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방학만 되면 우리 집이 그야말로 난리였죠. 할머니, 현수가 제 장난감 가져갔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간식 주세요. 할머니, 놀아주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머니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5명 밥 챙기고 간식 만들고 싸우는 애들 말리고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들었죠. 특히 여름방학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2달 내내 애들이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며느리들이랑 딸은 직장 다니느라 바빴고 애들 아빠들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을 다 맡았어요. 우리 영감은 그나마 낫죠. 애들 데리고 동네 한 바퀴 돌거나 공원에 가면 그만이니까. 저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5명이 지나간 자리는 태풍이 휩쓸고 간 것 같았어요. 큰 손주 현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애들이 와글와글 떠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수가 울면서 뛰어왔어요. 할머니, 저 다쳤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더라고요. 소독약 바르고 밴드 붙여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런데 그때 둘째 손주 민지가 또 울면서 왔어요. 할머니, 저도 아파요. 민지는 배가 아프다고 했죠. 결국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그저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난 거였죠. 그날 저녁 영감한테 투덜거렸어요. 애들 언제 크나? 정말 힘들어 죽겠네. 영감은 웃으면서 말했죠. 그래도 애들 있으니까 집이 활기차잖아. 나중에 애들 다 크면 후회할걸?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저 빨리 애들이 크기만을 바랐죠. 시간은 정말 빨리 흘렀어요. 현수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됐죠. 방학이 되어도 학원 다니느라 바빴고 우리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다른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죠.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보는 정도? 그나마도 잠깐 인사하고 바로 자기 할 일 하러 가버렸죠. 할머니, 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요. 할머니, 과제해야 해서 먼저 갈게요. 작년에 현수가 대학생이 됐어요. 서울로 대학을 가서 이제는 거의 볼 일이 없죠. 추석 때 잠깐 왔다가 갔는데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키도 훨씬 크고 목소리도 굵어지고. 할머니 건강하세요? 예전처럼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게 아니라 어색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용돈을 주려고 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괜찮다고 하고요. 제가 이제 과외도 하고 있어요. 할머니 용돈은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뭉클하면서도 서운했어요. 내 품에서 그렇게 작고 여렸던 아이가 이제는 완전히 독립적인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민지도 올해 고3이에요. 대학 준비한다고 정신없죠. 전화통화도 짧게 끝내요. 할머니, 저 지금 공부 중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나중에 전화는 안 와요. 아이가 바쁜 걸 아니까 제가 먼저 연락도 안 하고요. 막내 손주는 이제 중학생인데 그 아이도 사춘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랑도 대화를 안 한다는데 할머니랑은 오죽하겠어요. 작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며느리한테 전화했죠. 애들 방학인데 안 보내? 어머니, 현수는 토익학원 다니고 민지는 입시학원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작년 여름은 손주 1명 없이 보냈어요. 영감이랑 둘이서 조용히 밥 먹고 조용히 TV 보고 조용히 잠들었죠. 처음엔 정말 적응이 안 됐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죠.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아이들 방을 들여다봤어요. 텅 빈 방을 보면서 아, 맞다. 애들 안 왔지 하고 혼자 중얼거렸죠. 주방에 가면 더 허전했어요. 5명 분량의 밥을 짓던 습관이 남아서 처음 몇 달은 밥을 너무 많이 해서 버리기 일쑤였어요.
영감이 타박했죠. 당신 정신이 어디 갔어? 우리 둘이 이걸 다 어떻게 먹어? 냉장고도 텅텅 비었어요. 예전엔 아이들 간식거리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김치 몇 가지와 밑반찬만 있으면 충분했죠. 아이들이 쓰던 방은 그대로 두었어요. 혹시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현수가 좋아하던 로봇 장난감, 민지가 그리던 스케치북, 막내가 가지고 놀던 블록들. 다 그대로 있어요. 가끔 그 방에 들어가서 먼지를 털다가 옛날 생각에 빠지곤 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만든 거예요. 막내가 블록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자랑하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때는 그래, 잘했네 하고 건성으로 대답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더 관심 가져줄 걸 싶어요. 어느 날 딸이 집에 왔어요. 엄마 너무 조용하지? 심심하면 문화센터라도 다녀. 딸 말이 맞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죠. 요가반이랑 서예반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이미 친한 사이더라고요. 저만 혼자 겉도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한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새로 오셨어요? 저도 작년에 처음 왔는데 금방 적응돼요. 그 할머니 이름은 정숙 씨였어요. 저랑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손주들 다 크고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해서 나왔다고요. 우리 손자도 대학생 됐어요. 예전엔 맨날 할머니 하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안 와요. 정숙 씨 말에 공감이 많이 갔어요. 우리는 금세 친해졌죠. 요가 시간에는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처음엔 몸이 안 따라줘서 창피했는데 강사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할머니 잘하고 계세요. 꾸준히 하시면 더 유연해지실 거예요. 서예 시간은 더 좋았어요. 조용히 붓을 들고 글씨를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졌거든요. 예전엔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야 이런 즐거움을 알게 된 거예요. 영감도 변했어요. 예전엔 손주들 데리고 공원 가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와요. 당신도 나가니까 좋지? 제가 물으니까 영감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솔직히 좋긴 해. 애들 귀엽긴 한데 나이 들어서 애들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 맞는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도 피곤했죠. 애들 싸움 말리고 다친 데 없나 신경 쓰고. 그러던 어느 날 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예요. 잘 지내세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깜짝 놀랐죠. 현수야, 무슨 일이니?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이번 주말에 가도 될까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당장 장 보러 가서 현수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잔뜩 샀죠. 주말에 현수가 왔어요. 혼자가 아니라 여자친구와 함께였죠. 할머니 여자친구예요.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예쁘고 착한 아이더라고요. 정중하게 인사하고 설거지도 도와주고요. 저녁을 먹으면서 현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너무 그리웠어요. 학교 근처에 맛집이 많아도 할머니 음식만 못하더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저희를 그렇게 키워주셔서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현수 여자친구도 거들었어요. 현수 오빠가 할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요. 그날 밤 현수는 옛날 자기 방에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제 장난감들 정리해도 될까요?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추억인데. 괜찮아요. 사진으로 찍어둘게요. 할머니도 이제 이 방 다른 용도로 쓰세요. 현수가 가고 나서 그 방을 제 서재로 만들었어요. 작은 책장을 들여놓고 편안한 의자도 하나 샀죠. 거기서 책을 읽거나 서예 연습을 해요. 민지도 얼마 전에 왔어요. 대학 합격했다고요. 서울의 좋은 대학에 붙었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꼭 가고 싶던 학교예요. 민지를 안아주면서 축하해줬어요. 그런데 민지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제가 대학 가면 더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할머니가 저희한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민지도 현수처럼 철이 든 거예요. 막내도 가끔 전화해요. 아직 사춘기라 말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안부는 묻죠. 할머니 건강하시죠? 공부 끝나면 갈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영감이랑 같이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오전에는 문화센터 가고 오후에는 책 읽거나 드라마 봐요. 정숙 씨랑도 자주 만나요.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떨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가죠. 금순 씨, 우리 나이에 이런 여유 즐기는 것도 좋지 않아요? 맞아요. 손주들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난주에는 영감이랑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손주들 때문에 미뤄뒀던 여행이었죠. 조용하고 여유롭게 구경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숙소에서 영감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즐길 나이가 됐어.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그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결혼하고 50년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둘만의 여행은 처음이었거든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손주들이 없는 집이 텅 비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빈 공간을 제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먼저 거실을 바꿨어요. 아이들 장난감 넣어두던 큰 상자들을 치우고 예쁜 화분들을 들여놨죠. 창가에는 제가 좋아하는 난초를 두었고 벽에는 문화센터에서 쓴 서예 작품을 걸었어요. 영감이 놀라더라고요. 여보, 집이 완전히 달라졌네. 깔끔하고 좋은데. 그동안 애들 물건으로 가득했잖아요. 이제 우리 취향대로 꾸며도 되지 않을까요? 주방도 정리했어요. 애들 플라스틱 그릇과 컵들을 정리하고 제가 눈여겨봤던 예쁜 찻잔 세트를 샀죠. 매일 오후에 그 찻잔에 차를 우려 마시는 게 새로운 즐거움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씨가 제안을 했어요. 금순 씨, 우리 뭔가 의미 있는 일 해보는 거 어때요? 의미 있는 일이요? 봉사활동 같은 거요. 우리도 이제 받기만 하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정숙 씨 말이 맞았어요. 건강도 괜찮고 시간도 많은데 집에만 있기엔 아까웠죠. 우리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갖다 드리는 일이었죠. 처음 가본 집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집이 너무 어두웠어요. 말벗도 없이 하루 종일 TV만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할머니들이 오셨네. 고맙습니다. 우리 보고 젊은 할머니래요. 그 할아버지 눈엔 70살인 우리가 젊어 보였나 봐요. 도시락 전달하면서 잠깐씩 이야기도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자식이 없으셨대요. 부인도 10년 전에 돌아가시고요. 적적하시죠? 뭐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 편하고. 그런데 표정은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할아버지 생각이 계속 났죠. 다음 주에 도시락 갖다 드릴 때 제가 만든 밑반찬을 조금 더 가져갔어요. 할아버지, 이것도 드셔보세요. 제가 만든 건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할아버지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그 후로 우리는 도시락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외로움이 병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았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달았어요. 영감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현수가 또 연락을 했어요. 할머니, 이번엔 동생들이랑 같이 가도 될까요? 걔들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반가운 마음에 당장 오라고 했죠. 그런데 막상 애들이 온다니까 걱정도 됐어요. 예전처럼 음식 잔뜩 해놓고 기다려야 하나, 방 정리는 어떻게 하나. 영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신 벌써 잊었어? 이제 애들 다 컸잖아. 밥 한 끼 정도야 간단하게 해도 돼. 맞아요. 이제 애들은 어른이 됐으니까 예전처럼 할 필요가 없었죠. 주말에 손주 5이 다 왔어요. 현수는 여자친구랑 민지는 친구랑 막내 셋도 같이요. 집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죠. 그런데 예전과는 달랐어요. 애들이 알아서 음식도 시켜 먹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와줬어요. 할머니는 앉아 계세요. 저희가 할게요. 민지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집이 너무 예뻐졌어요. 카페 같아요. 할머니 센스가 대단하시네요. 완전 힙해요. 막내가 거들었죠. 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뜻인 것 같았어요. 저녁에 다 같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수는 취업 준비 이야기, 민지는 대학생활 계획, 막내들은 학교 이야기. 할머니도 요즘 바쁘시죠? 엄마가 그러던데 문화센터도 다니시고 봉사활동도 하신다고. 응,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어. 좋아 보이세요, 할머니.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애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진짜 멋있지 않아? 우리 나이 때보다 더 활동적이신 것 같아. 맞아. 할머니 인스타그램 하시면 인플루언서 되실 듯.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저 손주들 돌봐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요. 봄이 왔어요. 정숙 씨랑 벚꽃 구경을 가기로 했죠. 예전엔 애들 데리고 가느라 정신 없어서 꽃 구경은커녕 애들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꽃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금순 씨, 우리 사진 찍어요. 추억으로 남기게. 정숙 씨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우리는 마치 소녀들처럼 벚꽃 아래서 포즈를 취했죠.
사진을 가족 단톡방에 올렸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엄마 너무 예쁘세요. 할머니 완전 소녀 같아요. 할머니 청춘이시네요. 영감도 옆에서 구경하다가 한마디 했죠. 당신 젊어졌어. 얼굴에 생기가 돌아.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표정이 밝아져 있더라고요. 매일 찡그리고 힘들어하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웃는 일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5월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어버이날이었죠. 예전엔 어버이날에도 며느리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밥 먹고 금세 가버렸어요. 애들도 억지로 끌려온 티가 났고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어요.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번 어버이날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요. 특별한 계획? 깜짝 파티 같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 보내드리려고요. 어버이날 아침 자식들이 다 모였어요. 손주들도 전원 참석했죠. 엄마, 오늘은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큰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부모님이라고 적혀 있었죠. 손주들은 준비한 공연을 보여줬어요. 막내는 피아노 연주, 민지는 노래, 현수는 어렸을 때 할머니와 찍은 사진들로 만든 영상을 보여줬죠.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현수를 업고 있는 제 모습, 민지 머리 따아주는 모습, 막내들이랑 공원에서 노는 모습.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받기만 했죠? 이제야 할머니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현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희생이 아니야. 할머니도 너희 덕분에 행복했어. 정말 진심이었어요. 힘들긴 했지만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감동도 없었을 테니까요. 작은 아들이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건 우리 형제가 모은 효도 여행 기금이에요. 유럽이든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녀오세요. 영감이랑 얼굴을 마주 봤어요. 우리 나이에 유럽 여행이라니. 젊었을 때 못 가봤잖아요. 이제라도 다녀오세요. 건강하실 때 다니셔야죠. 딸이 거들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개별실을 예약해놨더라고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엔 애들 먹이느라 바빠서 제대로 된 대화를 못했는데 이제는 다 함께 와인도 한 잔씩 하면서 어른들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할머니, 저 내년에 교환학생 가요. 민지가 말했어요. 그래? 어디로? 프랑스요. 1년 동안 파리에 있을 거예요. 멋지다. 할머니도 파리 가보고 싶었는데. 그럼 할머니도 놀러 오세요.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막내도 자기 계획을 말했어요. 저는 의대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영감이 깜짝 놀랐죠. 자기를 닮아 의사가 되고 싶다니. 그래, 힘든 길인데 할아버지도 하셨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손주들이 떠난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어요. 억지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서 만나는 관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영감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유럽 갈까? 가죠. 우리도 이제 우리 삶을 살아야죠. 그 후로 우리는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젊었을 때는 꿈도 못 꿨던 곳들이에요. 정숙 씨한테 자랑했더니 부러워하면서도 축하해줬어요. 금순 씨 정말 좋겠다. 나도 언젠가는 가봐야지. 같이 가요. 나중에 우리끼리 배낭여행 어때요? 70의 배낭여행이요? 왜요?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깔깔 웃었어요. 정말 못할 게 없는 나이가 된 것 같았어요. 어제는 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 취직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첫 월급 타면 할머니 모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요. 할머니가 사줘야지. 왜 네가 사니? 이제는 제가 할머니한테 해드릴 차례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작던 아이가 이제는 저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어른이 됐다니. 오늘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젊은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옛날 제 모습 같았어요. 힘내세요. 마음속으로 그 엄마를 응원했어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그 시간들이 보물 같은 추억이 될 거라고. 영감이 옆에 앉으며 신문을 펼쳤어요. 오늘 뭐 할 거야? 오전에 요가 가고 오후에는 정숙 씨랑 차 마시기로 했어요. 당신은? 노인정에서 바둑대회 한대. 상품도 있다더라. 열심히 해요. 이기면 저녁 사줄게요.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어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에요. 조용하지만 충만한, 여유롭지만 의미 있는. 손주들이 떠난 후의 정막은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이었죠.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중년에는 손주 돌보느라 정신없이 살았지만 이제야 진정한 나를 찾은 것 같아요. 가끔 손주들 사진을 보며 그리워하기도 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좋으니까요. 인생의 각 단계마다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손주들과 북적였던 시절은 우리 인생의 여름이었고 지금은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을이 생각보다 따뜻하고 아름답다는 걸 매일매일 발견하고 있답니다.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서금순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며 인생이란 정말 계절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들과 함께했던 시끌벅적한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고요하지만 충만한 가을을 맞이하신 할머니. 처음엔 적막하고 쓸쓸했지만 그 빈 공간을 자신만의 색깔로 채워가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요가와 서예를 배우고 봉사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남편과 여행을 떠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진정한 삶의 지혜를 봤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성장한 손주들이 이제는 할머니께 감사를 전하고 할머니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계절이 있고 그 계절마다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